안녕하세요. 일산차병원 암통합진료센터 현명한. 홍성은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엔 암 치료 시 비만으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봤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그 대척점에 있는 이 암치료 시 근감소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도 너무 궁금한 주제인데요. 오늘도 박경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산차병원 내분비내과 박경혜입니다. 근감소증은 말 그대로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하는 증후군입니다. 근육이 줄고 힘이 약해져서 예전만큼 이제 움직이기 어려워진 상태를 뜻합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노년층에서 많이 언급되던 문제인데, 최근 암 환자분들도 근감소증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암 자체와 치료 과정에서 식욕이 저하되고 활동이 감소하면서 근육이 빠지기 쉽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암 환자분들이 근감소증을 겪고 계신 겁니다. 근육이 줄면 몸이 쇠약해지고 다른 합병증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암 치료 이후에도 근육 건강을 지켜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교수님, 근감소증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항암 치료를 견디는 능력이나 부작용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근감소증이 있는 환자들은 항암 치료를 견디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체력과 영양 상태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는데 이러면 항암제의 부작용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치료 스케줄이 지연된다거나 용량을 줄여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최근에 진행성 위암 환자들을 추적 관찰한 연구가 보고됐는데요. 이 근감소증이 심해진 환자들의 평균 생존 기간이 약 8.9개월로 근육이 잘 유지되는 환자들 14.8개월에 비해서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결국 치료 결과나 이 생존율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근감소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방암인 분들은 치료 후에도 항호르몬 치료, 특히 아로마타제 억제제라는 여성 호르몬을 좀 낮추는 그러한 약을 몇 년 동안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에스트로겐이 줄면 뼈를 보호하는 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에 뼈의 골밀도가 떨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이 암 치료로 인한 골밀도 감소 속도는 일반인의 노화로 인한 감소보다 최대 7배까지 빠를 수 있습니다. 실제 진료 지침에서도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사용하는 유방암 환자는 골다공증의 고위험군으로 보고 골밀도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하도록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칼슘 1000에서 1200mg과 비타민 D 800에서 1000 IU 정도를 하루 동안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 이미 골다공증이 있거나 골밀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면 뼈 강화 약물, 비스포스포네이트나 데노주밥 음. 두 약제 모두 네. 골다공증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거고, 음. 이게 학문적으로는 골 흡수 음. 억제제입니다. 아. 뼈가 녹아서 약해지는 거를 억제해주는 약인데, 둘이 작용하는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이 스포스포네이트는 뼈에 좀 오래 남아있고, 데노스막은 이제 6개월 지나면 씻겨나가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작용이 적은 쪽이 이제 데노스막. 복용 방법도 데노스막은 주사제,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보통 먹는 약. 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뼈 강화 약물을 예방적으로 투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번에는 전립선암 환자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전립선암에선 안드로겐 차단 요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ADT도 골밀도와 근육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근육과 뼈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간 ADT를 받으면 남자분들의 근육량이 감소하고 골다공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전립선암 환자의 35%가 치료 전에 골다공증이었는데 ADT를 받은 2년 후엔 43%, 6년 후에는 약 60%, 10년 이상 받으면 81%까지 골다공증 유병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뼈가 상당히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ADT를 받는 전립선암 환자가 고관절이 이렇게 부러지게 되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1년 사망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는 데이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환자에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진다고 했는데 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암 환자라고 해서 일반 골다공증 환자들이랑 다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골밀도에 T점수라고 하는 표준화된 점수가 있는데 이 T점수가 -2.5 이하로 떨어졌거나 골절 위험이 높으면 약물 사용을 고려합니다만 이 암 환자에서는 사실 몇 가지 추가로 신경 쓸 게 있습니다. 첫째로 이 암 치료와의 병용을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유방암 환자가 여성 호르몬 억제제를 복용 중이면 이 뼈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전립선암 환자에서도 ADT 중이면 미리 골다공증 약제를 골다공증 이전에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둘째로 약물 부작용 관리인데요. 비스포스포네이트나 데노주막 같은 약을 오래 쓰면 턱뼈괴사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치과 검진을 미리 받아서 치아 상태를 점검해야 되고 복용 중에도 만약에 발치나 임플란트 같은 치과 시술이 필요하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님, 근육과 뼈를 동시에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운동과 영양이겠죠.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이 근육도 키우고 뼈에도 자극을 줘서 골밀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 저항성 근력 운동, 그러니까 자꾸 힘을 줘서 벽을 밀거나 스쿼트 같은 운동을 주 2회에서 3회 정도 규칙적으로 실시하면 암 치료 중인 환자에서도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지구력을 높여주고 이 체지방을 줄여줘서 몸의 염증 상태를 개선할 수 있고요. 암 치료가 마치고 나면 참 관리가 중요한데요. 이 근육량과 골밀도 변화를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예방하면 좋을까요? 정기적으로 체성분 분석이나 근력 테스트를 해볼 것을 권유합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인바디 검사를 통해서 근육량을 관찰하기도 하고요. 악력 측정이나 걷는 속도 측정으로 근기능 변화를 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생활 습관 상담이 필수인데요. 금연, 절주,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 규칙적인 운동 같은 기본 수칙을 잘 지키고 계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암 환자에게 흔히 동반되는 근감소증과 그리고 골다공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근육과 뼈가 약해지면 치료 과정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큰 영향을 주는데 운동과 영양, 약물 치료로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는 정보를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